여러분 숫자 하나 보시죠.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 대상만 200명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미 대기 중인 소송 인원은 수백 명입니다. 만약 전부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 명 규모 정규직 전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건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 전체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포스코 결국 정규직 폭탄 맞나? 여러분이 뉴스에서 본 내용, 그보다 훨씬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판결 핵심부터 짚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내 하청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인정해준 게 아닙니다.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법 파견입니다. 불법 파견이란 겉으로는 하청인데 실제로는 원청이 직접 지시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회사 A 직원이 아니라 회사 B 직원인데 실제 업무는 어가 시키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럼 A 직원으로 봐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2년 이상 사용하면 직접 고용입니다. 이게 파견법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기업들은 이런 구조를 썼을까요? 그냥 정규직으로 뽑으면 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복잡한 구조가 생겼을까요? 여기서 기업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제조업은 비용 싸움입니다. 특히 인건비가 핵심입니다. 정규직은 비용이 높습니다. 단순 월급만이 아닙니다. 퇴직금, 복지, 노조까지 포함입니다. 반면 하청은 어떨까요? 계약 단위입니다. 유연하게 줄이고 늘릴 수 있습니다. 이걸 고정비와 변동비라고 합니다. 고정비는 매출과 상관없이 나가는 돈입니다. 변동비는 상황에 따라 조절되는 비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를 줄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청을 쓰는 겁니다. 특히 철강산업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경기 좋을 땐 사람 더 필요합니다. 나쁠 땐 줄여야 합니다. 이때 정규직이면 어렵습니다.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청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장에서 보면 하청과 정규직 구분이 사라집니다. 같은 공정에서 일합니다. 같은 작업을 합니다. 심지어 같은 지시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판결 핵심입니다. 형식은 하청인데 실질은 정규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판결 포스코만 해당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국 대기업 구조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거의 다 하청 구조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비슷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정규직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법적 리스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앞으로 소송으로 비용이 터질 가능성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미래 비용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 기업 투자하시겠습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 당연히 할인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은 주가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제철소에서 일하는 30대 근로자입니다. 같은 작업을 합니다. 같은 시간 일합니다. 그런데 월급은 다릅니다. 복지도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삶의 질 차이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아이 키우는 가장입니다. 하청이면 미래가 불안합니다. 계약이 끊길 수 있습니다. 대출 받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정규직이면 어떨까요? 안정성이 생깁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취업 준비생입니다. 정규직 자리는 줄어듭니다. 대신 하청이 늘어납니다. 겉으로는 취업입니다. 하지만 질은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같이 일하는데 왜 다르지? 이 감정이 쌓인 결과가 이번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이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 정규직 늘어나면 모두에게 좋은 걸까요? 여기서 경제학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정규직 늘면 안정성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비용도 올라갑니다.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채용을 줄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감소입니다. 여기서 다른 업종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보시죠. 라이더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입니다. 왜일까요? 기업이 고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전부 정규직으로 바뀌면 배달비 올라갑니다. 서비스 줄어듭니다.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안정성을 높이면 기회가 줄어듭니다. 자, 해외는 어떨까요? 독일 사례 보겠습니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정규직 보호도 강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노사협의 구조가 발달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의사 결정합니다. 이걸 공동결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갈등이 적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갈등이 큽니다. 소송으로 갑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포스코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미 포스코는 7,000명 직접 고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계속됩니다. 노조는 반발합니다. 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는 충돌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입니다. 정규직 전환되면 인건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건 결국 제품 가격으로 갑니다. 철강 가격 상승입니다. 그럼 자동차 건설 다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차 살 때 집 지을 때 간접적으로 영향받습니다. 이게 연결된 구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 계속 나올 가능성 큽니다. 기술 변화도 변수입니다. 자동화가 확대됩니다. 로봇 도입 늘어납니다. 왜일까요? 인건비 리스크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 대신 기계입니다. 이 흐름은 더 빨라질 겁니다. 자,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사협의 구조 강화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연한 고용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가 맞을까요? 아니면 기업의 유연성이 더 중요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